어머, 저게 누구야?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로비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손을 덥석 잡았죠. 서연아, 보고 싶었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뒤에선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해진 저는 얼른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뛰어나왔죠. 7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전 남편 태호 씨가 예고도 없이 제 회사 로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처 골목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 회사로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덥석 잡으면 나는 뭐가 되냐고. 미안해.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연락처를 몰라서 회사는 예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어서 무작정 찾아왔어.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7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28배 태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태호 씨는 대형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만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태호가 일밖에 모르는 애인데 서연이 만나고 나서 사람이 됐다고 하실 정도로 저와 만나면서 태호 씨는 한동안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시우가 태어났을 때 태호 씨는 회사에서 조퇴까지 하고 병원으로 달려와 저와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태호 씨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2살이 되던 해부터 태호 씨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연이어 맡으면서 승진 욕심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태호 씨의 관심이 온통 회사와 승진에만 쏠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우 돌잔치 준비도 어린이집 상담도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태호가 요즘 너무 일에만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걱정 어린 전화를 몇 번이나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에 너무 많은 걸 쏟는 거 아니야? 우리 시간도 좀 있어야지. 그때마다 태호 씨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팀장 자리 갈 수 있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조금만 참아줘. 저는 그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결국 우리 가족의 안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태호 씨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라던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마다 함께 있었던 자리, 다정한 말투,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진들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따져 물었을 때 태호 씨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잖아. 나도 사람인데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 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호 씨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태호 씨를 찾아가겠다며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붙잡고 대신 사과하며 우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해.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와 시우를 걱정해 주셨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시우의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태호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약속했지만 이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연락이 뜸해지더니 1년쯤 지나자 양육비 입금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들으니 태호 씨는 그 후배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결국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후에도 명절마다 시우 옷가지를 챙겨 보내주셨지만 아들 얘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시우는 올해 9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나이입니다. 다행히 시우는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참 많이 흔들렸던 시간을 지나 저는 지금 다니는 마케팅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료 현주 씨와는 입사 초기부터 마음이 잘 맞아 지금까지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팀의 민경 씨와 팀장님인 조 팀장님도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고 늘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우가 아플 때는 조 팀장님이 먼저 얼른 들어가 보라며 반차를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직장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화요일, 태호 씨가 예고도 없이 제 회사 로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카페 안 현재로 돌아옵니다. 일단 무슨 일로 온 건지부터 말해. 태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났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건데? 7년 전에 바람 피운 거? 아니면 그거 들키니까 나한테 화낸 거? 아니면 이혼하고 양육비 끄는 거? 뭘 잘못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태호 씨는 제 날선 반응에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 승진에만 눈이 멀어서 가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랑도 사실 진심이었다기보다는 그냥 회사 일에 지쳐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거였어. 결국 그 관계도 반년도 못 가서 끝났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태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매일 시우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너도 많이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 지금 다시 안정된 직장 구했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정신 차렸어. 시우한테도 좋은 아빠 되고 싶고 너한테도 좋은 남편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태호 씨, 지금 이게 얼마나 갑작스러운 얘긴지는 알아? 7년이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양육비도 끊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서연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요즘 매일 밤 그때 일 생각하면서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럼 왜 진작 안 왔어? 양육비 끊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온 거야. 태호 씨는 시선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회사 그만두고 한동안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어.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도 안 되고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너랑 시우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어. 그러다 작년부터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시 자리 잡았고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으니까 그제야 너희 생각이 제대로 나더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회사 들어가야 해. 서연아, 다시 연락해도 될까? 몰라.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저는 태호 씨와 헤어져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현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손까지 덥석 잡던데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는 생각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제 전남편이에요. 현주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진짜? 갑자기 왜 찾아온 거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일단 일부터 좀. 그래. 근데 서연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일 일찍 마무리하고 얘기하자. 저는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민경 씨도 눈치껏 별다른 질문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었고 조 팀장님도 퇴근 무렵 지나가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짧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그런 배려가 그날따라 유독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저는 현주 씨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미쳤네, 진짜. 서연아, 너 설마 흔들리는 건 아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화도 나는데 한편으로는 시우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현주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시우 아플 때 혼자 병원 데려가고 양육비 안 들어와서 힘들어할 때 명절에 혼자 시우 데리고 부모님 댁 갈 때 다 옆에서 봤어.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걸 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서연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 사람 바람 피운 것도 처음부터 한순간의 실수였을까? 아니잖아. 승진에 눈멀어서 가정등한시한 것도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 지금 반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람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언젠가 힘든 상황 오면 똑같이 반복될까? 저는 현주 씨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한번 겪어본 패턴이잖아. 일 힘들어지면 가정 등한시하고 밖에서 위로받으려 하고 그러다 문제 생기면 오히려 너 탓하고 그 사람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또 힘들어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현주 씨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빠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타오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무엇보다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회사 분위기가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비에서의 소동을 목격한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간 모양이었습니다. 옆 팀의 누군가가 지나가며 저를 힐끔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띔해 주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대충 정리는 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민경 씨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까지 사생활이 화제가 된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고마워요, 민경 씨.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겠죠. 며칠 후 태호 씨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생각해봤어? 나 진심이야.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시우의 알림장을 정리하다가 지난달 시우가 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었다. 나는 엄마가 왔다. 엄마가 회사 반차 내고 와줘서 진짜 좋았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 엄마 다 왔는데 나는 엄마 혼자 왔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다. 엄마는 나 혼자서도 잘 키워주는 슈퍼우먼이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들러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태호 씨가 다시 만나자고 회사까지 찾아왔었어. 친정엄마는 순간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뭐? 그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저는 엄마의 그 격한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아, 엄마는 딱 하나만 말할게. 그 사람이 반성했다는 거 엄마도 믿고 싶어. 근데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 본 모습이야. 그 사람은 힘들어지니까 가정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찾아온 거잖아.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돼. 나중에 또 힘든 일 생기면 그때도 똑같이 도망가지 않을까? 엄마의 말은 현주 씨의 말과 결이 비슷했지만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명심해. 시우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내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는 마. 내가 행복해야 시우도 행복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엄마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태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회사 근처가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연아, 생각 정리됐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나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 화만 내고 끝내기엔 나도 한때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태호 씨의 눈에 희망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태호 씨, 나 다시 시작 못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시우한테도 잘할게. 너한테도. 태호 씨,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거 진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믿고 다시 인생을 걸 자신이 없어. 예전에도 당신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남편이었어. 근데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순식간에 변했잖아. 나를 탓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 하고 결국 우리 가정을 버렸어.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또 언젠가 당신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반성할 자신 있어? 그리고 그저께 회사에서도 당신이 다짜고짜 손잡고 그러는 바람에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나는 이제 조용히 내 삶을 지키고 싶어. 태호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시우는? 시우는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야. 시우가 원한다면 아빠로서 만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나랑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건 미안하지만 못 해줄 것 같아. 태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보다. 늦은 게 아니라 태호 씨.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나는 이제 당신을 예전처럼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슬프지만 사실이야.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헤어지기 전 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그런 약속은 못하겠어. 다만 시우 문제는 시우가 원하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겁지만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진짜 잘했어. 현주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옆에서 계속 얘기 들어줘서. 당연하지. 근데 서연아, 괜찮아? 마음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나는 이제 시우랑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 전화를 끊고 저는 시우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기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조 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서연 씨, 요즘 힘든 일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이제 다 정리됐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우리 팀에 서연 씨 없으면 안 돼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우에게 아빠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선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가 정말 꾸준히 연락하고 진심으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시간을 두고 확인한 뒤에 시우에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도 쉽게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태호 씨의 사과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제 마음속 두려움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제 결함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지난 7년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곁을 지켜준 친정엄마, 그리고 회사에서 묵묵히 배려해준 현주 씨와 민경 씨, 조 팀장님 같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아릿한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야 했던 오늘,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과 시우를 지키기 위한 이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는 순간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용기와
그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